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3화 교통수단의 발달은 좋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 난리 시국에 어찌들 지내셨습니까? 두문불출 그죠? 격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예. 그렇죠. 네. 요새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어. 귀가 잘라질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어. 귀 고리 그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거 있잖아. 도구 나왔잖아. 맥심 커피 꼬다리를 뭐 그런 게 이렇게 있다 뒤에 하더라고요. 연결해서 하기도 하더라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온갖 생활 리듬이 다 깨지고 그죠?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네. 아니 예전에 6.25 안 겪었어요? 우리 어릴 때 2차 세계대전도 겪고 그랬잖아. 왜 그래? 오해하시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몸 건강하시고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통수단의 발달은 좋은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두 분은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뭡니까? 걸어다니는 거. 두발. 그죠? 자유인님은? 전 요새 이제 차를 갖고 다니다가 요즘엔 또 다시 지하철을 애용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교통수단은 뭐예요? 저는 선호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 원하는 곳 움직이는 예. 자차가 제일 편한데. 자차. 예. 그렇고. 그죠?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편한 거는 뭐 그냥 제 차를 운전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음. 또 차가 막히고 이러면 차라리 지하철 타고 뭐 음. 이것저것 보면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쵸? 그때 네.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대중교통이 발달이 돼 있는 나라라 그렇죠. 대중교통을 또 많이 이용하죠, 사실은. 예. 저도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훨씬 좋은 면이 많아요. 책 볼 시간 이런 거 되게 많고 이래서. 그렇죠. 근데 운전할 때는 이런 나머지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는 예. 있는 것 같아요. 기사 있잖아요. 기사들 형편이 안 됩니다. 작가들이 원래 가난해요. 나 방송하는데 나 앞에 부동산 전문가가 내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데 아니 작가가 왜 이렇게 큰 차를 몰고 다니냐고 소형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핀잔을 줄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거 이제 좀 긴 시간으로 보면 느끼실 텐데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바뀐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뚜벅이 시절에 하고 자차를 뭐 가지고 다니거나 이럴 때 하고 또는 뭐 버스 타고 다니던 시절이랑 KTX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시절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뭐 인간관계라든지 삶의 우선순위라든지 뭐 행복의 척도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바뀐 건 없나요? 많이 바뀌지 않나요? 일단은 생활 권역이 넓어지죠. 예, 예. 예, 교통이 발달되니까. 예. 우리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산 출장 예. 당일 코스로 늘 다녀오고, 예, 제주도도 뭐 당일 다녀오고 이렇게 되는 거. 예. 거기다가 라이프 스타일도 네. 여행 다니고 뭐 각종 레저 취미 활동 이게 뭐 굉장히 많이 확대된 많아지고. 것 같다고 볼 수 그죠? 있죠. 예. 뭐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으네요, 그죠? 자유님은 혹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낀 게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가끔 당일치기로 제주도 이렇게 강의 갔다 오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죠? 2시간 특강하러 새벽 첫 차 타고 공항까지 그죠? 갔다가 대기하다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또 뭐 거기서 이동했다가 그쵸? 그리고 제주도 교육은 제주시가 아니라 서귀포시에 맞아요. 그 연수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공항에 내려서 맞아요. 버스나 택시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맞아요.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예. 어쨌든 이게 제주도를 갔는데 즐거움은 못 느끼고 네. 예, 고통만 그쵸. 느끼고 오는 예, 거죠. 그쵸. 예. 예전 같은 그런 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갈 일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하철이 그 동쪽으로는 춘천까지 지하철이 가죠. 그죠? 또 남쪽으로는 천안 네. 맞아요. 까지 가죠. 예. 이런 것들이 막 발달을 하다 보니까 직장이 서울인 사람이 점점 더 먼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꽤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가까이 그쵸. 있는 사람이 천안에서 서울 출퇴근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이죠. 음. 그게 그런 교통 수단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아예 안 생기죠. 어쨌거나 가능한 데가 될 텐데 교통 수단이 막 발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세 사람도 다 서울 안 살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이 녹음은 서울에 사고 있습니다만 다 그게 흔히 이름 좋은 광역 교통 수단이 발달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자가 차량이 많아지니까 길이 워낙 또 많이 막히고 예.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면 뭐 또 그나마 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런 교통 수단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좀 좋아진 면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아진 면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교통 수단 발달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통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가 이제 교통인데 여기서 교통 트래픽이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걸 모든 걸 의미합니다. 가령 직장인들은 아침이 되면 집을 나와서 직장이라는 장소로 이동을 하죠. 이때 이제 집에서 직장으로 옮겨가는 행위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교통이고, 이때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는지가 교통수단이 되는 겁니다. 두 분은 예전 직장 다니던 시절엔 출퇴근할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 사용했어요? 전철, 버스, 전철, 버스. 뭐다 사용했죠. 예. 자유님은 네. 예전에 그게 이제 뭐 다 사용했는데 그때 한 번은 바로 집 앞에서 출발해갖고 회사 앞에 내리는 버스가 생겨서 그때는 이제 주로 버스를 탔었죠. 버스는 그렇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치 기사가 생긴 것처럼 그렇죠. 바로 집 앞에서 딱 타고 회사 앞에서 딱 내리니까 그죠. 그리고 버스에서 자면 되고. 그렇죠. 나도 예전엔 통근 버스가 있던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는데 거기는 아침에 딱 타면 다들 자고 있어. 어쨌든 네. 그죠. 그런 거죠. 통근버스 있는 회사 다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자동차를 이용을 하는데 아주 가끔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집하고 직장 거리가 6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장소를 이동할 때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통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력 이동이라는 게 있고 수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력 이동은 영어로는 트랜짓이고 수송은 트랜스포터죠. 이제 그래서 자력 이동이란 인간이 자기의 신진대사 에너지를 이용해서 장소를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자력 이동 수단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신진대사 걷고 뛰고 뭐 그렇죠. 자전거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걷는 거, 뛰는 것도 뭐 걷는 거의 일종이죠. 걷기가 대표적인 자력 이동 방식이고 자전거도 굉장히 중요한 자력 이동 수단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출족이라고. 네. 그죠? 이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반면에 수송, 트랜스포터는 자기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의존해서 이동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버스,
지하철 등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수송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은 신진대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 자력 이동과 수송 중에 어느 쪽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뭐 수송 아닐까요? 네. 대부분 수송이죠, 그죠? 예전에 광명에서 서울대 직원인데 예. 그 서울대 캠퍼스까지를 15km래요. 예. 근데 그걸 아침마다 뛰어서 출근하고 예. 일 마치고 나서 저녁에 퇴근할 때는 더 삥 돌아서 21km를 집까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 옛날 직장 다닐 때 여의도에 있었는데 네. 잠실에서 진짜로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전거가 그렇게 발달 안 했을 때 그랬을 때도 맞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력 이동보다는 수송을 선호하죠. 방금 우리 작두님 얘기한 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죠? 예. 물론 뭐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력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서도 자력 이동보다는 수송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3보 이상 이동할 때는 무조건 성차다. 뭐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만 해도 사실 자력 이동이 가능한 거리임에도 대부분 자동차 이용하거든요. 또 수송 수단 중에서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건 대중 수송이라고 얘기하고 자가용은 개인 수송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 수송보다는 개인 수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이 교통에 있어서 자력 이동보다는 수송 수단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뭐 아무래도 편리하고요. 예. 그죠? 걷는 거 뛰는 거 힘들잖아. 그죠? 예. 아마 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죠? 아무래도 자기 힘을 써서 움직이는 자력 이동보다는 버스나 지하철, 자가용 등을 이용하면 자기 에너지를 덜 소모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리한 면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편리함, 편안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반대급부, 대가도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력 이동을 안 하고 수송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 여러 개가 있겠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서울대 예. 뛰어서 출퇴근했다는 네. 사람 제가 기사로 본 거예요. 네. 옛날에 네. 이게 한참 IMF 그 언저리 전쯤에 대한민국에 예. 마라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예. 그 영향도 있었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면 1시간 반이 걸린대요. 예. 근데 뛰어서 가면 1시간 10분 걸린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그걸 에브리데이 하는 걸 8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옛날 기사였었거든요. 예. 대단하죠. 예.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보다 더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요즘 직장인들이 아침에 편안한 수송 수단에 몸을 싣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칼로리를 제때 소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소모를 못했기 때문에 또 다시 별도의 시간이나 비용을 들여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헬스클럽을 다니기도 하는 거죠. 이건 자력 이동으로 소모해야 될 칼로리를 수송을 사용함으로써 제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다른 수송 수단이 없어서 자력 이동으로만 출퇴근을 해야 됐던 시절에는 헬스클럽이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조선시대 헬스클럽 없었잖아요, 당연히. 그죠?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 지금도 모든 직장인들이 자력 이동으로 그러니까 직접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로만 출퇴근을 하면 직장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은 모두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경제적으로 약간 덜 발전된 나라에 가보면 살이 많이 찐 사람이 없는 나라들이 꽤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네, 그거 보면 예. 또 연관성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 생각이 드네. 네. 아프리카 원시 부족 중에는 뚱뚱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부시맨 네, 중에 네, 네. 뚱뚱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음. 또 사람들이 자력 이동보다는 수송 수단을 선호하는 이유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타는 게 반드시 자력 이동에 비해서 시간이 절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작두님 얘기하는 그분, 그죠?
버스 탈 때는 1시간 반 걸리는데 자기가 뛰니까 1시간 10분이면 되더라. 뭐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되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반 일리치라는 철학자가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는 책에서 수송 산업이 발전했던 미국에서도 미국인들이 연평균으로 이동 거리하고 이동에 소요됐던 시간을 조사를 딱 해보니까 시간당 평균 7.5km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수송 수단을 사용하는 게 7.5km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반 일리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가장 급진적 사상가, 위대한 사상가, 주류 세제를 떨게 하는 지식의 저격수 등 수많은 닉네임이 따라다니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12개 국어에 능통하고 화학과 신학, 역사를 전공한 그는 사회학, 철학, 신학, 역사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192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일리치는 어린 시절부터 중부 유럽을 떠돌다가 나치 박해를 피해 이탈리아로 피신한 후 화학, 신학, 역사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1951년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교황청 국제부직이 예정되었으나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빈민가의 보좌 신부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1956년에는 푸에르토리코 가톨릭 대학교의 부총장이 되었으며 1966년에 멕시코의 급진운동의 사상적 근거지가 된 문화교류 문헌자료센터를 설립해 당시 전 세계가 숭배하던 개발 이념에 도전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교황청과 마찰을 빚다가 1969년에는 스스로 사제직을 버렸습니다. 학교 없는 사회, 공생을 위한 도구, 의학의 한계,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등의 저서를 통해 현대 문명의 근원적 도전을 던지며 세계적 사상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말년에는 한쪽 뺨에 자라는 혹으로 고통받았지만 현대식 의료 진단과 치료를 거부한 끝에 2002년 12월 2일 76세의 일기로 독일 브레멘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끝! 이처럼 그 이반 일리치의 연구처럼 수송 수단을 활용한 경우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시간당 7.5km면 이는 우리가 좀 빨리 걷거나 뛰어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전거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죠. 그죠? 그 우리나라의 경우도 러시아어 때 자동차로 이동하는 속도가 자전거보다도 빠르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뭐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사람들이 자력 이동보다는 수송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지만 실상은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점도 많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인간이 수송 기계에 올라타는 순간 스스로 이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이동할 자유도 잃어버린 채 상습화된 성격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반 일리치가 상습화된 성격에 대해서 표현한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읽어드릴게요. 상습화된 성격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며 안달한다. 하지만 시간 부족은 매일처럼 승용차, 기차, 버스, 지하철, 승강기에 의지해 이동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늘 자기 발을 땅에서 뗀 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송용 기계에 의존하는 순간 땅에서 발을 뗀 채 살면서 늘 시간 부족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수송용 기계를 이용하지만 정작 과거보다는 시간 부족에 더 많이 시달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또 이 수송용 기계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행동 반경도 제한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차가 없으면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수송용 기계로만 이동하는 습관 때문에 자신의 행동 반경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얽매이는 거죠. 그렇게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또 수송용 기계들이 속도를 계속 높여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 사이에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령 KTX나 SRT 같은 고속열차가 생겨나면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없을 때 고속열차 없을 때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만 해도 아주 훌륭한 수송 수단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KTX 생기고 난 뒤로는 왠지 낙후된 수송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새마을호가 고속열차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급이에요. 최고급이었는데 네. KTX가 생기고 나서는 그렇죠. 새마을이 그죠? 거의 뭐 좀 되게 옛날 비둘기호 통일호 뭐 이쯤 되는 것처럼 통일호. 느껴지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도 비둘기호 타면은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근데 걷는 것보다는 비둘기호도 네, 아주 그렇죠, 고급 수단이었지,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이반 일리치도 수송 수단 없애자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수송 수단이 지나치게 속도를 높이면서 불평등의 역효과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그는 수송 수단이 속도가 높여지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한가한 시간에 원하는 대로 이동하지만 다수는 가장 붐비는 시간에 더 먼 곳까지 통근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죠? 우리는 되게 수송 수단이 발달하면 모든 사람의 삶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빨라진 수송 수단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과 직장의 거리가 더 멀어져서 출퇴근 시간만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요즘 그 뭐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꽤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용인 수지에 사는데 제 밑에 신도시 동탄 이런 데 생겼잖아요. 거기서 서울 출퇴근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출퇴근하는데 출근하는 데만 2시간씩 걸리는 사람 꽤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거의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서 네. 출퇴근했으니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싫었어. 그렇죠. 매일 그걸 반복해야 되니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서울을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시군에 네. 사는 사람들은 거기 사는 목적도 사실은 그거 중에 하나고 네. 뭐 직장에서 가까운 데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걸 하더라도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집 환경, 거주 환경을 찾아서 거주 환경을 선택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그 무지막지한 걸 선택한 거일 수도 있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택이 가능한 이유가 수송 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송 수도 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편리함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가혹해진 있죠. 환경에 네. 일반 서민들은 놓였다라는 게 이제 그 이반 일리치의 네. 그 이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죠? 모두가 다 직장 근처에 살 수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공감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른 속도의 수송이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수송용 기계의 최고 속도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령 자동차로 이동하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자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면 그 사회적 불평등도 생기고 음.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 혜택을 못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부산 같은 데 가려면 한 8시간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죠. 대충 한 400km라고 어. 치면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게 너무 그 네.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 네. 이건 여담이고 이 답변도 아닌데 제가 공군이었었잖아요. 예. 교육이 끝나면 자대 배치를 시키는데 처음 도입된 게 군 수송기로 원거리 근무자들은 보내주자. 예, 예, 이래서 인솔자가 갔다 오면 예. 2박 3일 휴가를 준다 그러길래 예. 제가 인솔자 자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청주 비행장, 강릉 비행장에 예. 떨궈주고 예.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예. 있고 거기서 휴가를 보내다가 와도 돼. 예. 그거 한번 자원해서 갔다 오고 나서 죽어도 다시는 자원 안 했어요. 왜 그렇죠? 이 수송기가
인솔자니까 좀 품격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이 튜블런스가 워낙 심해가지고 딱 비행기 타자마자 애들이 한두 명씩 토하기 시작하는데 전멸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혼자 다시 그냥 타고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타고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없으니까 그 수송칸에서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왔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어쨌든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송 수단의 발달에 따른 이반 일리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반감을 갖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해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더 논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것과 별도로 각자 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개인적 해법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이러면 자력 이동을 늘리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력 이동은 자기의 신진대사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는 이동 방식을 얘기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도보죠, 그죠? 근데 이반 일리치는 자전거 타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전거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자력 이동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죠? 아니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자전거로 학교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 같은 데서 자전거 도구가 아주 잘 돼 있는 구간이 아닌 이상 이 자전거 타기가 되게 사실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역시 자동차라는 수송 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존에 누구나 만족스러운 자전거라는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가 지적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또 자전거 도로 잘 돼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 중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등교하는 애들 꽤 많거든 저희 동네에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반 일리치는 자전거를 추천을 하는데 자전거는 인간을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시키면서도 공간이나 에너지, 시간을 더 많이 특별히 빼앗지도 않고 또 자전거 이용자는 거리당 이동 시간을 적게 쓰면서도 연간 이동 거리는 늘릴 수 있죠. 또 자전거는 인간의 행동 반경을 넓히면서도 자유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없다고 해서 자전거가 못 가는 건 아니죠. 안 되면 자전거 탈 수 없는 곳이면 그냥 밀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해서 이반 일리치의 책 제목이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입니다. 그러니까 수송용 기계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사용할수록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할 일이 있으면 좀 가급적 도보나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역시 수송 수단이 많이 발달해도 네. 뭐 막상 이렇게 트래픽이나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시간당 이동 거리는 사실 또 별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또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거는 한번 내 이 주장엔 다 동감이 안 되지만 의미 있는 대지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가끔 이제 막 그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데 막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다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는 거야.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 저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선택이긴 한데 모두가 길바닥에다가 기름도 시간도 돈도 다 버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인데 아무래도 뭐 자력 수송 수단을 좀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좀 모두가 해피해지고 요새 뭐 공해도 많은데 그런 것도 좀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자력 이동 수단을 많이 쓰자라는 거.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한 줄 평이라기보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작년 말에 모 기업에서 전무로 퇴직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시절에도 안양에 사시는 분인데 종로로 이렇게 출근을 하면 꼭 지하철을 2정거장, 3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꼭 회사를 걸어서 오셨던 분이에요. 전무가 돼서도 그렇게 계속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거 보면서도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도 특히 많아서 스스로 이렇게 걷는 분들도 꽤 좀 많으신 것 같긴 한데 많이 걸어라 뭐 이거보다는
자력 이동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 또는 에너지를 좀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뭐 상투적이지만 조금 한번 걸어봐라.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걸어봐라. 좋습니다. 자, 의원님. 네, 오늘 뭐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출퇴근할 때 뭐 걷는 거 불가능하고요. 너무 머니까. 자전거도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그럴 때 이제 다시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이제 마을버스라는 걸 또 연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거기서 내려서 한 15분 정도 걷는 걸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실천도 나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 근데 뭐 그게 안 되면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걸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 그것이 행복일지도 모른다. 네, 좋습니다. 아, 한 줄 표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시적이네. 예, 좋습니다. 역시 살아있어요. 예. 패러디잖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수단의 발달은 좋은 것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에는 자신의 신진대사를 활용하는 자력이동과 다른 에너지원에 의존하여 이동하는 수송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력이동보다는 자동차, 버스, 열차 등 수송수단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편안한 수송수단에 몸을 싣고 출퇴근하느라 칼로리를 제때 소모하지 못해서 비만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수송수단이 발달했음에도 정작 시간을 절약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인간이 수송기계에 올라타는 순간 스스로 이동하는 능력과 마음대로 이동할 자유도 잃어버린 채 상습화된 승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력이동보다는 수송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지만 실상은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서 무작정 수송수단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걷기나 자전거 등 자력이동수단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주장처럼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